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또 3차 입틀막 발생했잖아요. 얘기하는 의사회 회장이 입장을 요구하다가 경호원들한테 입막해서 끌려나가고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불법행위로 충분히 평가되는 행위 여러 번 지금 하고 계신데 최근에 그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19일에서 21일 3일간 조사된 거고요.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된 건데요.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평가가 55%, 긍정평가가 38%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1%가 오히려 떨어졌고요. 그리고 긍정평가는 오히려 1%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국민의 정서가 다른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좀 상승 곡선에 있는 이유는 저는 명확한 요인은 국민들 앞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요. 근데 민생 토론회를 하시잖아요. 예, 민생 토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일부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는 이 민생 토론회의 영향으로 올랐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독일 순방 취소하는 것들 정신 차렸나 보다. 그러니까 순방 나가면 떨어졌잖아요. 그 징크스를 깬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인 보수 이 표집층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돌아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저는 여론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지금 혜택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 38%, 40% 지지층에서 저는 정말 일일비하는 모습으로 이 정권을 끝낼 것 같아요. 저는 결코 저 부분들이 지지율이 높습니까? 31에 38 됐다고 이게 뭐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낙지점이에요. 31에 38, 39에서 뭐 40.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지지율 상승이 민생 토론이나 이런 직결되기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사라지면서 얻는 효과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야당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되지 않았냐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라기보다 어떤 반사적 효과다 이 말씀이죠? 다 반사적 효과라고 봅니다. 예,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면 약간 다른 시각인데요. 저는 정치 평론을 하는 쪽이니까 제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심과 그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느냐.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저는 촉이나 감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각 지역별로 경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호조사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응답을 하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많을 것이고 또 ARS라고 하는 또 한계도 있을 거고 여론조사 섞이는 것도 있고 무선 또 그리고 유선 함께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저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것이 투표 결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저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지금 현재의 민심의 상태는 정권 심판 열기가 여전히 높고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투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진다 또는 좀 조용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온다 이런 쪽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구청장 선거 때 여론조사하고 비슷할 것이다. 민심은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나서요. 지금은 구청장 선거 때문에 더 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행태입니다. 지금은 보수 언론은 총결집을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해주는 경향이 있고요. 심지어 민주당이 지금 내홍이다 갈등이다 이런 게 있으면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조차도 민주당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더욱더 민주당을 지지하는 야권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는 그 구조 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냥 경향이나 흐름으로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일치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저도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신뢰를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 자체 수치 자체를 믿는다라기보다는 그 추세
그 흐름은 우리가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전 이런 입장인데 지금 보시면은 1월 넷째 주 그리고 2월 둘째 주 올라오면서 지지율이 한 6, 7%가 좀 급격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는 이제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지지층만 동료 시민이다. 내 지지층만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뭐 변함없는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연일 그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입을 함구하고 또 유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때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지지층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요 시점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제3지대가 떠오르면서 국민들께 많은 기대를 줬다가 거의 맥주 거품 빠지듯이 확 무너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3지대가 무너지니까 국민들께서 3지대로 가야 되나? 그럼 정권 심판의 그 힘이 더 붙으려다가 갑자기 삼지대가 이렇게 확 사라져버린 신기루처럼 없어지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럼 다시 또 양당을 놓고 골라봐야 되겠다. 근데 보수 지지층에선 지금 뽑을 정당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들은 그렇다면 민주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원복 효과가 저는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면인데 지금 뭐 공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금 이제 심각해지는 면은 있습니다만은 늘 있던 야당의 공천 모습이라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께는 대안 세력이라는 믿음은 주고 있지 못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임기 내내 지금 부정평가가 최소 55% 이상이거든요. 예. 근데도 민주당이 이 15%와 20%의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중도들과 많이 괴리돼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괴리가 되느냐? 윤석열 정부의 많은 논란들,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최수근 상병 그 수사 외압 사건이라든지 여러 이슈들, 뭐 명품백까지 있는데 단 하나도 매듭을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슈는 너무 산발적이고 그물망적인데 어느 한 이슈를 파고 들어가지고 정권의 심장부를 공격하고 때릴 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의 전략의 부재 그리고 능력의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 예. 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이어서 여론조사 하나 더 볼게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도 여론조사인데요. 같은 기간 그 19일에서 21일 MBS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1% 올라서 39%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1% 지금 올라서 31%입니다. 그러니까 39%와 31%라서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지금 8%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여론조사입니다. 여기만 나온 건 아니죠. 또 딴 데도 이런 조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그 분석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게 1월 둘째 주만 해도 무당층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의 30% 육박한데 무당층이 상당히 지금 빠져버리는 다시 이런 한번 볼 수 경향이거든요. 있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무당층이 지금 한 6% 정도가 빠져버렸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으로 흡수가 된 거를 좀 분석을 자세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은 부분이 30 몇 프로씩 있다가 지금 과거에 쑥 빠지네요. 보면은 33%까지도 무당층이 있었던 때가 있고 또 37%까지도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런 것들이 무당층이 확 줄어들면서 거기 있던 무당층의 성향들은 저는 그래도 연성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그분들이 삼지대에 대한 이 실망감이 저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붙어버리는 이런 좀 역진 효과가 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서영주 부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일견 맞는 분석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추이를 보면 수치를 뭐 크게 뭐 여론조사가 수치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추이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호 자체가 안 좋아요. 예, 역전됐고 그 다음에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죠. 이제 크로스 포인트에서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총선이 D-47이에요. 예. 물론 이제 4주 전이니까 한 50일 전에 나온 수치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신호가 좋지 않다. 결국에는 신호가 좋지 않다는 건 뭐냐면 국민들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신당의 추이를 보면 뭔가 내부적으로 싸움박질하는 모습들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은 거기에 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싸움할 때도 그때도 국민의힘 추이가 떨어졌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국민들은 어느 정도 똘똘 뭉쳐서 하나로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래야만 그 집에 나를 대신 위탁할 수 있죠. 그런데 집이 균열이 가고 시끄럽고 먼지가 나면 거기 가고 싶겠어요?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여론조사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죠.
정확한 어떤 시험 보듯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금 현재 여론조사 추이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